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선솜입니다. 발단은 트윗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느리게 진행된다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불협화음을 내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됐고요. 오늘 우리 시장 나란히 하각마람하게 됐습니다. 자, 해외와 국내 시장 톱니바퀴처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 오늘 머니더블유 전문가들 통해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머니더블유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 고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 013-3366-8288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머니더블유 전문가들과 함께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 함께 짜보시죠.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유비 양우석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양시장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요. 많은 악재 속에서 그래도 우리 시장 나름 방어를 했다고 봐야 하려나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점은 다행스럽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문제가 되죠. 그 양반은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터였습니다. 사실은 그전 북미 정상회담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긴 바 있었죠. 다 된 협상의 막바지에서 갑자기 그 협상을 뒤흔드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던 건데요. 그가 항상 그런 점, 크레이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랑하듯이 협상 막바지에 뒤흔들 수 있어야 협상에 늘어난다는 그 전법인데 상당히 고약한 전법이죠. 그런 것이 이번에도 작동된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현재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회담이 있기 전 현재 류호 중국 부총리는 시진핑과 아주 막역한 사이에 사실 시진핑 주석의 북심이라고 할 그 사람이 미국의 좀 협상 대표로서 방미하는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트윗을 날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시를 뒤흔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고요. 미국 증시도 큰 폭은 아니지만 좀 피청되는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변수는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약하죠. 이런 것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상황을 낙관만 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유심히 잘 관찰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급제동이 걸렸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특히나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또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내일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가면서 현재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일단 다른 것은 차치하고 나스닥 선물이 약한 것과 또 오늘 어제는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했던 것이 오늘 일본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모습, 가장 안정적인 시장조차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한 모습은 좀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내에서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장중에 0.2 정도 수준으로까지 급락하는 모습, 장 마감에 0.5 근처로까지 회복되긴 했지만 장중에 그러한 모습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현재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거둬들이긴 했지만 한때 매물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는 불안 요소로 작동될 수 있겠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 요소가 좀 강한 상황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상황이 그 정도로 나쁘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율 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 오히려 개장 초 환율 약세에서 현재 환율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 즉 현재 장중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전개가 됐고요. 간밤에 어제죠. 미국 증시도 장중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 고위급 무역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전개될 것으로. 자, 이런 모습은 결국 불협화음은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 협상 타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계해야 할 요인들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환율 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긍정적인 요인들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정리까지 함께 간략하게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유비 양우석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비 양우석 전문가와 함께 국내 기업의 실적 발표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공시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먼저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업종별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에 바람점이 지나갔죠. 네. 뭐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업종별로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반도체가 가장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작년 동기 대비 실적이 3분의 1도 막 될 정도로까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결과물을 도출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전환이 됐죠. 그것과 관련돼서 반도체 장비 및 그리고 특히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부품주들의 실적 또한 썩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점 감안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경제를 떠받들었던 한 가지 축 정제 및 석유화학 쪽입니다. 이쪽도 작년과 다르게 실적이 급락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제, 석유화학 그리고 그 외 철강도 좀 어려웠어요.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었지만 좀 부진한 편이었고요. 완성차까지는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자동차 부품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좀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전체적으로 평상적인 수준 정도의 실적을 낸 부분도 있습니다. 금융, 은행 부분이 그랬고요. 헬스케어도 종목별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정도 되는 실적을 보였고요. 그 외 필수 소비재, 건설은 한 업체마다 들쑥날쑥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양호했지만 GS건설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미디어 등은 전반적으로 평상적인 수준의 실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거나 기대 이상으로 선방을 하거나 또는 실적이 좋아진 영역도 있다는 네. 것이죠. 일단 금융 쪽에서 증권주, 자동차가 상당히 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 기계, 조선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 때문에 그 덕을 많이 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부진한 업종도 물론 있긴 했지만 증권, 자동차, 기계, 조선 등의 섹터는 좋은 흐름 보여주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실적 특징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1분기 성적표를 한번 보니까 예상보다 실적 감소폭이 큰 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현대차더라고요. 실적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가 중후장대 전통 산업입니다. 네. 대부분의 전통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좋지 못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네. 현재 반도체 등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자동차 부분은 의외로 좋았다는 것이죠. 사실 뭐 아주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거의 4, 5년 정도 됐습니다. 워낙 네. 나빴기 때문에 그 나빴던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좋더라는 정도의 기저효과의 덕을 본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그중 가장 대표하는 종목이 바로 현대차죠. 현대차 실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분기 1분기
매출은 24조 원 정도인데요. 작년 동기 대비 6.9%.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조금 외형이 약간 성장을 했고요.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8,249억 원. 작년 동기 대비 21%. 기아처럼 더 큰 폭으로 증진이 됐죠. 거의 2배 수준입니다. 94.4%. 실적이 급증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10대 그룹주 중에서 대부분의 10대 그룹주들의 토탈 실적이 썩 좋지 못한 가운데 유일하게 실적이 호전된 그런 그룹이라는 것이 주목이 되고요.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긴 하지만 작년을 바닥으로 해서 특히 미국, 멕시코도 해당이 됩니다. 중미 그리고 인도 쪽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 지난 4월 달에 미국에서의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도 좀 늘었어요. 8.2% 정도로 네. 최근 2년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고요.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SUV 신차입니다. 팰리세이드, 또 기아차는 텔로라이드죠.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을 얻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외형이 계속 축소되는 문제가 좀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그런 모습,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됐고요. 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차량, 세단 위주로 돼 있었던 그 제품 믹스였었거든요. 그것이 이번 현재 SUV 신차를 통해서 제품 믹스가 상당히 보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최근에 은근슬쩍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전체 중고장비 산업 중에서 환율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1분기의 우호적인 실적은 금년 내내 이어질 소지, 최소한 2분기까지는 이런 호실적이 이어질 소지가 높고 이걸 토대로 했을 때 시장에서는 현대차 현재 주가 13만 6천 원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나빠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15만 원 이상, 16만 원, 17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1%나 증가했다는 점이 참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또 아프리카 TV도 참 눈에 띕니다. 유튜브나 또 넷플릭스 등이 필두로 있죠. 이런 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이 참 치열한데요. 이 중에서도 아프리카 TV가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도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가 무엇인지가 참 궁금한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TV의 주가를 보면서 상당히 네. 부럽다고 할까요? 네.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프리카 TV가 상장될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이단적인 느낌이 좀 받아줬던 그런 대상이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연기금 등 기관 등에서도 편입을 고려하는 또는 편입하고 있는 주력 정규 종목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 위상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실적도 그에 못지않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1분기 실적이 일단 매출이 381억, 작년 동기 대비 36.4%, 이 정도만 해도 이거 어쩌다 한번 이런 게 아니고요. 9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실적 성장세고요. 영업이익도 90억 원, 작년 동기 대비 거의 50% 가깝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역시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을 보니까 두 군데에서 발생이 됩니다. 한쪽은 아이템 판매, 네. 뭐 현재 별풍선이라고 하죠. 별풍선 이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도 언젠가 한번은 꼭 이용해 보리라고 다짐은 해봤습니다만. 인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별풍선, 네. 또 뭐 구독 등 아이템 매출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이용자층이 상당히 넓혀짐에 따라서 광고 매출까지 급신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대 매출원을 통해서 전체 외형 및 내질이 상당히 급속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9분기 연속 외형이 20% 연속 성장하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 9분기 연속 초고속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영상, 특히 1인 방송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제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재무제표를 놓고 PER, PBR을 계산을 하면 상당히 높죠. PER이 30배가 넘어가고요. PBR, 자산가치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이 무려 7배, 8배씩이나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가치보다도 현재 수치상 평가할 수 없는 현재 개인 1인 방송, 1인 방송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현재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PBR 높은 것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종목의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7만 원 내지 8만 원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프리카 TV 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장 목표가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좀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는 그 이동통신 부품 기업이죠. 파트론의 컨센서스 증가세가 참 돋보였습니다. 코스닥 IT 선두주 파트론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파트론은 금년으로 특별히 코스닥 IT 전반을 이끄는 선도주 일종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네. 주인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봤던 건데 실제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최근 주가를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을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매출이 2,933억,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1조 2천억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규모의 매출이죠.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매출 신장률이 27.7%나 됩니다. 주변 영업 환경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음을 뜻하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영업이익도 261억, 작년 동기 대비 2조 5배 이상으로 급신장하는 모습이 결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런 모습은 다음 분기 넘어 금년 내내 진행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갤럭시 S10입니다. 또 갤럭시 A 시리즈 등의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 보편적으로 그 전과는 달리 멀티 카메라가 채택이 된다는 것이죠. 네. 심지어는 이런 휴대폰에 카메라가 5대 정도 장착이 될 정도로까지 카메라 스키고 그것도 고급 카메라입니다. 장착이 되는 시대가 현재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최대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파트론이고요. 파트론은 카메라 모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주업이죠. 비교를 해야 될 것은 카메라 모듈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삼성 정규도 카메라 모듈 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네. 또 LG 이노텍도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가는 파트론에 훨씬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얼마만큼 카메라 모듈의 사업 부분이 그 전체 사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뿐만이 아니고 5G와 관련돼 있는 부품도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전체 필터, 특정 전기 신호를 골라내는 부품입니다. 또 아이솔레이터, 이건 절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매출 이쪽 부분의 매출이 당초 좀 미진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쪽 5G 시장이 급속히 확장됨에 따라서 이쪽 매출도 점차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파트론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목표 주가를 높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18,000원 내지 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IT 선도주 파트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장 목표가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까지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종목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신약의 대명사입니다. 메디포스트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이익이 있었나요? 네, 메디포스트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신약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네. 업체입니다. 한때 지금은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주가가 그 전에 비해서 한 반 정도로 낮춰져 있는데요. 한때 20만 원 이상을
호가했던 물론 이제 그 권리락 전입니다. 네. 권리락을 감안한다면 9만 원 정도 있었던 주가가 지금은 3만 7천 원 정도로서 그 당시 최고가 대비 반 이하로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으로 급락해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종목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을 상당히 안타깝게 했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한때는 연속 적자가 나옴에 따라서 이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피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까지 있었던 그런 주인공이었다는 건데요. 현재 그 부분과 관련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실적에서 그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123억 3천만 원, 작년 동기 대비 7.2%.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지금 현재 외형이 신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이 모처럼 만에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3억 4천만 원 정도이고요.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R&D, 연구 개발 비용이 사실은 이게 비용 처리를 당해 연도할 것이냐, 한층 후에 할 것이냐 하고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 메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회계 연도에 이번 회기에 다 비용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점 특별히 현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업체의 매출 구성인데요. 사실은 이 업체의 핵심 가치는 줄기세포 신약, 그것도 현재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이라고 합니다. 카티스템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매출의 거의 80~90% 정도는 제대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대혈 쪽은 매출이 크고 네. 또 이 분야에서는 이 업체가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익성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주된 가치는 카티스템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요. 의미는 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매년 이쪽 부분 카티스템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40% 정도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때 시술 건수가 1,000건 이하였던 건 물론 연간입니다. 연간 1,000건 이하였던 것이 지금은 거의 3,000건 정도. 이런 정도면 동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손익분기점 근처에까지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에서 더욱더 시술 건수가 확대가 되면, 즉 보편화되면 상당히 수익성 있는 사업이 연결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임상도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미 일상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후속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 또 현재 카티스템 시술할 수 있는 병원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500개 이상 확보가 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카티스템이 현재 국내 식약처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지 벌써 7년, 8년 돼가고 있습니다. 신약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죠. 벌써 7년, 8년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긴 하지만 그 대표적인 종목인 업체인 메디포스조차도 네. 현재 충분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줄기세포 신약 쪽은 아주 충분히 검증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안트로젠이나 파미셀, 코아스템, 강바이오스템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실적과 관련돼서 또 신약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메디포스의 실적 흐름을 보면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함으로써 화제가 또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실적 발표를 중간 점검해 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어떤 문자들 들어와 있나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리노스, LG U+, 뭐 삼성 출판사 등등 보내주셨는데 LG U+도 보이고요. LG U+ 한번 볼까요? 끝번호 6419님 문자입니다. LG U+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LG U+ 종목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가와 비중은 기록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망, 기업 오늘 또 실적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대략적인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간단하게 또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와 관련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LG U+ 등 국내 통신 3사는 네. 5G와 관련돼서 향후 한 1, 2년 정도는 상당한 규모의 업체별로 보더라도 1, 2조 원 이상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담을 좀 안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완성된다고 했을 때 5G와 관련된 통신 유통과 관련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LG U+뿐만 아니라 KT나 또는 SK텔레콤조차도 콘텐츠를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5G가 완성되게 되면 그런 콘텐츠도 한몫하게 되는 완성형 종합 미디어 통신업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동통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와 연결해서 다양한 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LG U+나 SK텔레콤, KT 등도 그 점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기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릴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3일 연속 올라온 것은 그다음 맥을 추지 못했고 또 현재 최근 5G와 관련된 전반적인 테마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서 그 흐름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 추경 배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는 상태라고 펀더멘털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주가는 추격하기보다는 언제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올 것이냐 하는 단기적 관점에서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17,000원 정도의 다중 고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까지 기대해 보면서 보유하시기를 권유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가다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한 채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에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올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상황을 맞이해서 급락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했을 때 손절기준가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간 내려온 수준 14,000원 정도로 짧게 잡아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LG U+ 같은 경우에는요, 17,000원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 본다면 14,000원 정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진단 받아보실 수 있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방금 또 종목 없이 매수가와 비중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꼭꼭 기록해서 아마 LG U+ 보내주신 분께서 맞네요. 뒤늦게 14,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음부터 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리노스 볼까요? 끝번호 4454님 문자입니다. 매수가 2,22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1,760원에 마감했는데요. 네, 손실 보고 계시네요.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네, 리노스는 패션 브랜드, 백 같은 거, 가방이나 또 기타 가죽 제품 등을 사업으로 하는 그런 업체라는 것인데요. 현재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한 700억 원, 매출도 줄고 있어요. 그리고 뭐 흑자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흑자의 규모도 점차 줄고 있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PER이나 PBR이 그걸 봤을 때 무리는 없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성장성 등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목받기가 조금 어려운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 차트를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장기로 보유하기는 현재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변 분위기나
이 종목의 주가 흐름 등이 그것조차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만 주가는 1,700원대인데요. 주가 거래량이 11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약간 흘러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네. 사실 이 정도 수준 1,6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매도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세워놓고 물론 네. 단기입니다. 보유하시되 너무 지루하게 진행되는 것도 또 다른 기회 손실을 또 발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역시 가격에 불문하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네. 탄력적으로 올라온다면 양봉 하나 정도 주가 2,000원 내외 그런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보다는 단기로 대응해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1,600원에서 2,000원 사이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내가 가진 종목이 손실률이 크다면 다음 투자 종목 고를 때 참 신중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비 양우석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예, RFHIC 최근에 각광받는 네. 종목입니다. 통신주로 부각이 통신 관련주, 5 관련주로 부각이 됩니다. 단순히 5 관련 테마주의 한 종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적주 내지 어떤 모멘텀을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우량주로 다른 테마주와는 별도로 보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5G도 5G지만 중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국도 5G와 관련돼서 조기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건데 조기 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통신 쪽은 상당히 강국이죠. 그래서 중국 최대 통신업체가 화웨이가 있죠. 그래서 그 화웨이를 통해서 네. 5G를 조기 도입을 한다는 건데요. 거기에 지금 이 동사 RFHIC의 주 제품이 납품이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네. 유력합니다. 그런 측면.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에서 그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코스닥 종목 지분 5% 이상 신규로 매수한 코스닥 종목 4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RFHIC입니다. RFHIC. 또 하나 유비코스라는 종목인데요. RFHIC가 더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신규 편입한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업체가 주력하고 있는 신소재, 한 질화관륨이라고 합니다. 질화관륨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만든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과거에 기존 썼던 트랜지스터 완전히 현재 대체를 하고 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와 네. 관련돼서 매출이 급신장하고 작년하고 올해 다르고요. 올해 또 하고 내년하고 또 달라질 겁니다. 네. 또 중국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것 등을 토대로 해봤을 때 충분히 현재 가격 많이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목표 주가는 4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7,000원.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데 추경 매수는 어느 정도 자제를 하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RFHIC를 들고 와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5분 29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자, 미국의 한 증시 전문가가요, 트위터 내용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조금 클지 몰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속에서 협상 의지가 돋보인다라는 건데요. 물론 일각의 의견이긴 하지만 정말 그 새벽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가운데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라는 뉴스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그 뉴스가 나온 뒤에 출발하게 된 오늘 미국 증시 상황인데요. 3대 지수 분위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오늘 보시다시피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0.8%, 다우산업은 0.79%, 나스닥 100 지수는 0.90% 빠지면서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뉴욕 3대 지수가 확인이 됩니다. 자, 잠시 후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에는요. 졸트 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미국의 3월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요. 오늘 이러한 흐름까지 챙겨가시면서 미국장 똑똑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MSCI 한국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현재 삼성전자가 21.95%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0.60% 내린 6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인의 삼성전자 순매수량은 가장 높았다는 사실도 체크가 됩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 시각 0.18% 오른 97달러 선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고용 호조와 유로화의 약세로 계속해서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이어서 달러원 환율은 1171원 5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여러분 이미 친숙한 기업입니다. 월트 디즈니인데요. 자, 월트 디즈니의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4월에 있었습니다. 자, 급속하게 진화하는 디즈니의 도전에 투자자들의 열정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디즈니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였었는데요. 내일 월트 디즈니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임페리얼 캐피탈에서는 내일 공개될 실적 추정치에 만족한다면서 아웃퍼폼 유지했고요. 또 목표가는 139달러에서 14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디즈니는 1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바로 보잉입니다. 자, 보잉하면 보잉 737 맥스 이슈가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데요. 자, 보잉 737 맥스 사태와 관련해서 회복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서 바클레이즈에서는 비중 확대에서 비중 유지로 다운그레이드했습니다. 자, 더불어 향후 737 맥스 기종을 회피할 우려 또한 제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367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보잉은 371달러 60센트 기록했습니다.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은 오전 9시 3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실시간 상황 브리핑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퀄컴입니다. 자, 퀄컴이 현재 개장하면서 1.3% 빠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높은 고층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좀 더 가깝게 살펴보시면요. 어제만 하더라도 고가가 88달러 69센트를 터치했던
좋은 실적의 모습 보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실 종목 바로 세네스테크인데요.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55% 오르면서 1달러 84센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개해 주신 이후로 26% 가까이 수익 상승했던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1달러 85센트까지 기록했던 부분도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프로 볼까요? 자, 고프로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6달러 14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드모터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9% 소폭으로 올리면서 10달러 37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시장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매수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컴, 세네스테크, 고프로 이 세 종목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랩 이성배 연구원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포트폴리오 분석 통해서 고프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고프로 흐름 어떤가요? 네, 고프로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처음 소개해드린 이후에 네. 뭐 한 주 동안 뭐 소폭이지만은 그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고프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 이렇게 다 아직도 이제 매수가 가능한 영역권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프로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도 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뭐 간략하게나마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이제 분들은 이제 사실 많이 아는 기업이죠. 액션캠으로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자동차 아니지 뭐 오토바이라던가 뭐 자전거 이런 뭐 헬멧에도 착용을 하고 뭐 스키나 뭐 수상 스키 뭐 이제 뭐 서핑을 할 때도 굉장히 좀 많이 이 촬영을 위해 이제 사용하는 이런 액션캠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틈새 시장의 이제 전자 회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서비스 자체가 단순하게 뭐 이제 카메라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름의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공유도 하고 뭐 이에 따른 굉장히 좀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애플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틈새 시장의 전자 회사에서 당연히 이 글로벌 1위에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액션 카메라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19년도인데 앞으로 이제 2025년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기도 하죠.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 이 카메라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어쩌면은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까지도 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좀 치열한 분야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프로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실제로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국에서 뭐 대략 한 2,600만 대 이상 판매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기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실제 이제 고프로에 대해서 좀 차트를 놓고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고프로 종목에 대해서요.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또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프로의 지금 화면상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이제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 나오다가 최근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한 이후에 굉장히 좀 급격한 이제 V자 반등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고프로를 이제 사실 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 낙폭 과대이면서 바닥권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횡보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 판매 실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이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제 저가형 판매 카메라만 계속해서 이제 판매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이 영업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하이엔드급 카메라를 내놓고 이에 따른 시장 반응도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차트상의 흐름을 놓고 봐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바닥권 영역에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왜?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실리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바닥권을 굉장히 좀 지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프로에 대한 이제 가격 전략을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6불 이하에서 매수를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현재가는 대략 한 6달러 20센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소폭이나마 수익권에 있지만은 6달러 10센트 이하 조금 어느 정도 눌림이 왔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고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심지어 그게 오늘
입장이다 하더라도 6달러 10센트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제 목표가는 이제 7달러 60센트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달러 50센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고프로 살펴봤습니다. 6달러 10센트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조언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편입해볼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도 들고 와주셨나요? 네, 오늘 이제 새로이 소개해드리는 이제 종목입니다. 몰레큘러 템플릿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림프종 유방암이라던가 네. 뭐 피부암 이런 이제 암 치료 개발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런 플랫폼을 보유하는 회사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18년 9월 이 다케다 제약과 좀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공동 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케다 제약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라이징 스타에서 이 다케다 제약이라는 이 회사가 종종 언급될 때가 있는데 실제로 뭐 일본 내에서 1위인 그런 이제 제약회사이기도 하고 아시아에서도 1위인 이런 제약회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ETB 개발이라는 이런 문장도 보이는데 이 ETB라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이제 ETB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이제 표시했던 이 직접적인 세포 사멸 세포 위에 이 뭐 수용체까지 이 확장 적용이 가능한 이런 유발 기술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2018년 9월 달에 이 다케다 제약과의 굉장히 좀 뭐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뭐 최근 이슈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 이 4월 달 말에 동사의 뭐 신약 중에 하나가 이 FDA 승인을 승인을 허가했다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일상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2분기 말부터 이 신약에 대한 이 신청 허가가 대략 한 2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적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DC와 이 면역 독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비교를 해놨는데 이 면역 독소가 굉장히 좀 이 개발 비용에서 굉장히 좀 10분의 1가량 좀 저렴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동사의 파이프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림프종에 대한 이 백혈병에 존재하는 이 세포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이 면역 독소체도 있고 그밖에 이 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골수종이라든가 뭐 유방암, 흑색종도 있고요. 그밖에 이제 동사의 이제 올해 이 예정 스케줄인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네. 앞으로 좀 모멘텀이 많이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놓고 이제 역시도 이제 가격 전략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레큘러 템플릿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레큘러 템플릿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가가 6달러 88센트 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뭐 매수가 7불 이하라고 소개했지만은 지금 현재가에서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이제 대략 한 매수가 대비 40% 바라볼 수 있는 이 10불까지 또 손절가는 이제 6불 제시해드리는데 실제 시장에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뭐 12불이나 15불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레큘러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0달러, 또 손절가는 6달러 정도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성배 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국내와 해외 관심주 그리고 더 좋은 강의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더블유와 함께 승리의 V 그려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